석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좀 뜻깊은 또 행사를 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뭐 뒤에도 좀 설명도 드리겠지만 저희 회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리모트 워크를 잘할 수 있는 오피스라는 좀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한 10%에서 20% 정도 분만 오시고 같이 협업하는 분들이 모두 리모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을 제가 좀 배정을 받고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가장 좀 트렌디한 좀 문화라든지 업무 환경에 세팅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OPGG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또 일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괜찮으시면 제가 좀 숨이 좀 짧아가지고 콧만 좀 내리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랑 뭔가 이별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뭘 이별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완전 자율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과 또 이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저희 회사 현황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회사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 중순 정도에 저희 미션과 비전을 좀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좀 게임을 잘하게 해주는 거가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로 뭐 예를 들어 게임에서 사람을 만나고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좀 일상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뭐 커뮤니티도 있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걸 하고 있었다라고 좀 새로 정의를 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제 증명해 나가겠다라는 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우리는 결국 게이머들의 일상을 점령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회사를 알 텐데요. 예를 들어 뭐 전자검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아마 저희 회사 서비스를 좀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롤을 할 때 뭔가 정보를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다 하면 당연하게 OPGG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할 때 OPGG 안에 그게 다 있으면 그냥 OPGG에 들어오게 되시니까 그런 의미로 저희는 게이머들 일상을 점령하는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규모가 한 100명 정도인데 그 100명 대비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와 많은 조직들로 저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히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대략 한 10년 정도 지금 저희가 서비스가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출시가 됐고 법인화는 15년도에 됐고요. 그 속에서 이제 OPGG의 이제 전적 검색 서비스, 네, 모바일 앱이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최근에 데스크톱 앱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전적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를 해오고 있고요. 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OGN이라든지, 온게임넷은 다 아시나요? 네. 온게임넷을 인수하면서 OGN이라든지 뭐 OGT라고 해서 게임을 또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여러 서비스를 뻗쳐나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를 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저희는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럴 게이밍 이제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게임을 잘할 수 있고 하는 것들, 네, 게임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뭐 리그 정보를 준다든지, 뭐 메신저 서비스 저희가 제공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에듀케이션 쪽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스포츠, 그래서 e스포츠에 대한 데이터들, 리그에 대한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프로게이머단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는 최근에 인수한 이제 OGN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게임 데이터라든지 게임을 잘할 수 있게 해준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으로 룰을 세팅해 준다든지 하는 윈도우 기반으로 이제 데스크톱 기반으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데스크톱 앱도 오픈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 모바일 엔지니어시다 보니까 저희 모바일 앱 같은 경우도 올해 리뉴얼도 했고 굉장히 또 빠르게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약간 비수기다 보니까 뭐 MAU가 좀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즌성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최대로 많이 나올 때는 한 5,500만까지도 이렇게 나오면서 나름 좀 규모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PB라고 해서 저희가 오버레이 기술을 활용한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오픈 베타를 완벽하게 하진 않았는데 약간 저희끼리 약간 훈수를 둘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메신저 들어와서 친구 화면에 내가 막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글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럼 너는 이쪽으로 가지 왜 이리로 갔냐 하면서 막 친구 모니터 그려가지고 막 훈수질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펀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수단이라든지 e스포츠 리그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OGN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이제 영광이 있는 방송국이었죠. 그리고 잠시 좀 이제 수그러들었다가 이제 OPG 함께 하면서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기획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또 활발하게 좀 많은 컨텐츠들을 쏟아낼 예정입니다. 네. 서비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경과 정신이라고 좀 저희 코밸류 중 하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지와 이제 성취지향이라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뭔가를 해내고자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다양한 서비스들이 구성원들이 먼저 회사에 제안을 해가지고 만든 서비스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정말 내부 창업가처럼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자기결정의 자율이라 해서 요즘 스타트업들이 가장 좀 중요시하는 키워드죠. 정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에서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회사에 얼라인만 된다면 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할 때의 컨디션에 있어서도 뭐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자율성을 좀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말을 안 걸 수가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역할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서 저희는 근거 있는 솔직함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레디커 캔들하고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항상 내가 뭔가 얘기하고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근거를 만들고 그거로써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기명이라든지 투표를 해서 그냥 단순히 의사결정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하면서 최선의 또 최고의 결과를 끄집어내라 라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는 일상을 점령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긱스프레스라고 저희 OPGG를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호기심 많은 괴짜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인터널 코파운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좀 정리하면 결국 저희는 완전 자율 문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정의하고 내가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완전 자율 문화를 위해서 OPGG는 어떤 것들을 버리고 이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규칙과 기준은 회사에 많이 있죠. 근데 저희는 규모가 커질수록 최근에 특히 이런 규칙과 기준을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만들지 않고 최소화시키자라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규칙과 기준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OPGG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를 너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의 기준은 업무적 필요성과 개인의 합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회사 다니시면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나 언제 어디서 일을 해야 되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반려동물과 같이 출근을 해도 될까? 회식 때 어디까지 먹어도 되냐? 소고기를 먹어도 되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냐? 이런 것들 서로 고민이 있죠. 업무상 전화를 많이 쓰는데 전화비 왜 지원 안 해주지? 그리고 뭐 출장할 때는 뭘 타고 가야 되나? 내가 특시를 타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고민 많이 하시죠. 뭐 휴가는 또 언제 또 써야 되냐? 이거를 내가 해도 되냐? 내 업무를 초과하는 게 아닌가? 내 역할을 초과해서 남들에게 안 좋게 보이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잘못 눌렀네요. 네. 저희 회사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가 기준 만들고 있지 않아요.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반려동물을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문합니다. 반려동물과 출근을 왜 하면 안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든지 괜찮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저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까지 오픈했고 아직까지 좀 컬리징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대다수가 개인이 정말 관심이 있어가지고 회사 제안을 했을 때 회사가 마침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팀을 한번 꾸려가지고 이걸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메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은 데스크톱 같은 경우가 한 개인의 니즈와 회사의 방향성이 일치했던 거죠. 그리고 개인이 이거 정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니즈가 없었지만 회사의 니즈를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좀 오픈했다 클로징 하긴 했는데 저희가 게임을 이제 중고 거래할 수 있는 게임팩이라는 서비스도 그렇게 해서 좀 탄생을 했었고요. 단순히 프로덕트가 아니라 작년에 해커톤을 제가 좀 크게 했었어요. 이것도 HR에서 이렇게 주던 게 아니라 현업에서 그냥 우리가 해커톤 형을 해보자 해서 HR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코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회사에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마땅히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저희는 그냥 단순히 트렌디하니까 그냥 진행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차분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작았으니까 그냥 자율근무를 하다가 이제 유연근무제 뭐 등등등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완전 재택근무 제도를 하고 무제한 자율휴가 제도를 하면서 이거 그냥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뭔가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으로 딱 설정을 해도 정립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 주세요. 그게 집이어도 괜찮고 카페여도 괜찮고 회사여도 괜찮고 뭐 미국이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플랫하게 또 병렬적으로 저희는 좀 설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제한 자율휴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8월에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뭐 결제를 원래 직자가 하다가 그걸 풀어서 이제 본인이 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중심에 대한 문화를 저희가 목표 지향적인 그런 문화를 좀 심고 그러고 나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도 한 93% 4% 정도의 소진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정휴가 대비 한 130%, 140% 정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시간 베이스가 아니라 목표 결과 베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다 괜찮다라는 방향성으로 이런 자율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하고 있고 뭐 집무실이라는 서비스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 로켓펀치라는 그 채용 플랫폼 그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회사가 그 집무실과 최초로 계약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가장 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도 근거 있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례가 있을 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도 실제로 다양하게 이렇게 좀 저희 완전 자율 근무 제도들을 좀 즐기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는 흔히 말해 복지제도 중요하죠. 복지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복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제도들의 제한이 있다는 거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이거를 고쳐보자, 정립을 다시 해보자 생각을 해서 저희는 횟수와 이제 금액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 업무 지원 제도로서 복지를 업무 지원 제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목적은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 제도를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하려고 하고 근데 구성원들에게 대신 책임감을 드려요. 그래서 비용의 한 30%, 뭐 20%, 뭐 50% 이렇게 개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저희는 대신 본인이 뭐 예를 들어 교육으로 따지면 70% 회사가 지원해 주는데 뭐 개인이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들어도 상관없다. 예. 그리고 그거를 10개 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필요해서 업무에 관련돼서 필요해서 그걸 신청했기 때문에 다 괜찮다. 예. 본인 책임감을 갖고 그걸 들으면 되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고요. 또 흔히 말하면 약간 복지 포인트 제도 있잖아요. 저희가 가장 안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하면 저희 회사는 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300만 원이랑 금액을 정하면 차라리 연봉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낫고 또 300만 원을 하면 299만 원 쓴 사람이 만 원을 쓸 필요도 없는데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우니까 그냥 그거를 정말 그냥 복지 제도로 즐기는 거죠. 그냥 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목적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합리성 그 개인의 합리성에 저희는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뭐 교육제도도 있고 저희가 외국어 교육제도 같은 경우도 1대1로 저희가 화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걸 무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직무뿐만 아니라 세미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WS라든지 뭐 CES라든지 뭐 등등의 컨퍼런스들이 외국에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구성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가 마침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서 듣고 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굉장히 오픈해서 내 업무에서 필요한 것들, 내 직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고 또 회사는 좀 펀해야 되잖아요. 펀하고 저희는 게임 인더스트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게임 타이틀을 살 때 제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한 30%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이게 중고값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좀 그래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큼 이용하고 있냐를 해서 제가 좀 데이터를 봐서 일부 데이터만 좀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한 분이 10개 사신 경우도 있어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참고로 지금 디아블로가 곧 나오면 다들 사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쨌든 게임을 할 때 단순히 우리 회사 사람들은, 저희 회사 사람들은 게임을 그냥 즐겨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안에서 인사이트도 많이 뽑아내고,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 아니, 게이머들이 이런 거를 즐겨 하는구나. 이런, 약간 저희로 따지면 이제 유저 가치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저희 게임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는 불필요한 격식과 이 경직된 문화라든지 경직된 액션들을 최소화하고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레디커캔더와 좀 펀한 워크플레이스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도 할 수 있고 최대한 재밌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흔히 말하는 타운홀 미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오프라인을 모여서 제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대화를 할 때 있어서도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면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이 자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일이 정말 중요하면 멘션으로 깨우설에도 이걸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익스큐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거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안 좋은 행동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 선명 플러스 님을 무조건 쓰면서 하지만 톤앤맨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아까 간단히 좀 드렸지만 저희 100% 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투표를 하고 의견을 내고 할 때 익명이란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작년 초에 제가 정해서 부끄러워서 익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조차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와서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고,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근거점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뭐든지 존중을 해준다 라는 문화 코드를 만들고 나서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전혀 이상이 없고, 우리 의견을 얘기할 때 뭐 단순히 그건 아니지 않아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나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라 생각한다, 이게 건전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 문화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즐거움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좀 사회적 좀 애도가 있었지만, 저희가 올해 뭐 이렇게 할로윈을 저희도 사옥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하면서 좀 즐길 수 있고, 막 콘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서 좀 회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직장인 게임 대회를 부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회사가 이런 거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부산 가서 1등 먹고 왔어. 저기 뒤에 트로피가 있습니다. 아마 저걸 거예요. 저걸 건데. 네, 그래서 OPG의 명성에 걸맞게 전국 1등을 먹고 왔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LCK처럼 정말 저희가 막 팀도 만들고 리그 막 토너먼트도 하고 하면서 50K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화면 10개가 딱 띄워져요. 10개 띄워지면서 막 저희 중계하고 막 그러거든요. 트위치 방송하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뭐 결승전이나 중간에 한 번은 이렇게 출장부터 부른 다음에 저희가 페스티벌처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올해 목적을 이루고 굉장히 진지하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다닐 거 좀 즐거운 포인트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별해오고 있고요. 이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저희의 현황을 저희는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즐거운 포인트들이 있는지는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냥 끝내면 좀 아쉬워서 제가 HR이다 보니까 뭐 한 1, 2분 정도 홍보를 하자면, 저희는 채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성장하는 만큼 좋은 분들 많이 모셔서 좋은 서비스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매년 조직은 커지고 있고, 저희는 세상 모든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예비격가 분들을 항상 모시고 같이 저희의 미션과 비전을 향해 좀 달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간단하게 공채를 좀 진행을 했었고,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iOS라든지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바일 엔지니어 분들을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내가 이 포지션에 맞지 않더라도 주변에 추천을 주셔서 그 추천한 사람만 입사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레퍼럴 보너스를 그 중간 다리를 해주신 분께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금 50만 원이 있는 저희 커스텀 카드와 약 50만 원 정도의 저희 커스텀 키보드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저희는 감사의 인사로 드리고 있고, 또 지원하신 분들이 과제까지 진행하셔서 과제까지 제출하시면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는 리워드 카드를 현금 10만 원을 지급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한번 보시고 나는 좀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상 모든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예비교육가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항상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